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새해에는 보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오늘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라임 사건. 오랜만에 에이미는 학교 친구들 앞에서 한껏 뽐내고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책상 서랍 속에는 지금 라임이 잔뜩 들어 있었죠. 라임은 레몬처럼 작지만 맛이 좋아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과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선생님 몰래 라임을 가지고 와서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며 다른 아이들을 약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에이미는 그동안 친구들에게 얻어먹기만 해서 빚을 진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궁리 끝에 자기의 고민을 언니들에게 털어놓기로 했죠. 막내 동생의 고민을 들은 매기와 존은 조금씩 돈을 내어 에이미가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이미의 책상 서랍 속에 라임이 가득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에이미가 라임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금방 알려졌죠. 그래서 모두들 에이미의 마음에 드는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에이미가 남의 것을 얻어먹기만 한다고 창피를 주던 스노우까지도 에이미의 주변에서 다정한 말을 건네기 위해 어슬렁거릴 정도였으니 알만한 일이죠. 하지만 에이미는 스노우를 쳐다보며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 스노우. 너에겐 절대로 라임을 주지 않을 생각이니까. 스노우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그날따라 장학사가 수업을 참관하러 나왔습니다. 교실을 둘러보던 장학가는 에이미가 그린 지도를 보고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해주었죠. 스노우의 질투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습니다. 질투의 화신이 된 스노우는 손을 번쩍 들어 에이미 마치의 책상 서랍 속에 라임이 잔뜩 들어있다고 선생님께 일러 바치고 말았습니다. 에이미 마치, 앞으로 나와. 라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몹시 화를 내시는 데이비드 선생님이 굳은 목소리로 에이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지 알 수 있겠지? 에이미는 하는 수 없이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라임을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 몇 개라도 남겨. 에이미의 짝꿍이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에이미는 라임을 반쯤 남겨놓고 선생님 책상 위에 갖다 놓았죠. 맛있는 냄새가 교실 안에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군침을 꿀꺽 삼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데이비드 선생님은 이 맛있는 냄새를 몹시도 싫어하셨습니다. 에이미, 선생님을 속일 생각이냐? 에이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전부 다 가지고 나와! 하는 수 없이 에이미는 책상 서랍 속에 남겨둔 라임을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보기 싫은 것들을 내 손으로 던져버려. 선생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에이미는 눈물을 흘리면서 라임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한숨을 쉬었죠. 눈물을 글썽이는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회초리로 교탁을 탁탁 치셨습니다. 우리 반에는 아직도 선생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은 오늘 이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화가 났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보이겠어요. 선생님은 차가운 눈길로 에이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이 될 때까지 교단 위에서 손을 들고 서 있어. 모든 친구들이 너를 볼 수 있도록 말이야. 알겠니? 이 벌은 에이미에게 너무도 큰 벌이었습니다. 차라리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았더라면 자존심이 강한 에이미는 모두가 쳐다보는 교단 위에서 손을 들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스노우를 노려보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으며
수업종이 울릴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독한 선생님 같으니라고 어쩌면 그렇게 모욕적인 벌을 줄 수가 있지? 스노우가 더 비겁해. 차라리 매를 몇 대 때리는 게 낫지. 자존심 강한 여자아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모욕스러운 벌을 주시니? 자매들은 모두들 흥분해서 저마다 한마디씩 떠들었습니다. 언니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자 에이미는 속이 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시자 에이미는 어리광을 부리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언니들이 이미 자기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엄마 역시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고 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미, 정해진 규칙은 지켜야 하는 거야. 넌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고 라임을 잃은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해. 엄마가 엄격하게 말씀하시자 에이미는 곧 풀이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안쓰러운 생각이 드셨는지 엄마는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타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에이미, 그렇게 실망할 것 없단다. 내가 선생님이었다면 한창 크는 여자아이에게 그런 가혹한 벌을 주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오늘 받은 벌은 내게 아주 소중한 교훈이 될 거야. 넌 모든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부리는 버릇이 있어. 그 버릇을 고쳐야지만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알겠지? 에이미, 엄마 말씀이 맞아. 그러니 실망하지 마. 조와 체스를 두고 있던 로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미는 착한 소녀가 되어 엄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복수. 토요일 오후입니다. 심심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에이미는 매기와 조가 자기 몰래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니, 어디 갈 거야? 그건 말할 수 없어. 너처럼 어린아이는 알 필요가 없는 곳이니까. 조가 귀찮다는 듯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더욱더 떼를 썼습니다. 나도 데리고 가, 언니. 심심하단 말이야. 베스 언니는 하루 종일 피아노만 치는데 언니들이 이렇게 다 나가버리면 나 혼자 뭐해? 조에게는 아무리 부탁해보아도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 에이미는 매기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곤란하기는 매기도 마찬가지였죠. 이번에는 안 되겠다, 에이미. 좌석표가 없어서 말이야. 다음에는 꼭 데리고 갈게. 매기는 에이미를 달래느라고 진땀을 뺐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더욱더 떼를 부리며 막무가내로 따라가겠다고 애를 먹였습니다. 나도 다 알아. 로리하고 어디 좋은 곳 가려는 거지? 어제 언니들이 소파에서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내가 나오니까 말을 딱 그쳤잖아. 정말이지? 로리와 함께 가는 거지? 맞아, 에이미. 로리와 함께 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굴지 마. 됐지? 조가 소리를 꽥 지르고는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그 서슬에 에이미의 울음이 뚝 그쳤죠. 미안하다, 에이미. 정원에 나가서 그림이라도 좀 그리렴. 다음엔 꼭 데리고 갈게. 응? 매기는 주머니에 부채를 집어넣으며 다시 한번 에이미를 달래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본 에이미는 다시 길게 울음을 터뜨렸죠. 알았어. 연극 보러 가는구나. 7성을 보러 가는 거지? 나도 그 연극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언니, 나도 데리고 가. 내 표는 내가 살게. 어? 매기는 난처하다는 듯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주춤거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다 분통이 터진 조는 현관문을 벌컥 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이미! 너 정말 뻔뻔스럽구나. 로리에게 초대를 받은 건 우리 두 사람이야. 그런데 너를 데리고 가봐. 로리 입장이 어떻겠니? 정 그렇다면 난 가지 않을 테니 네가 가. 그러자 에이미는 더 이상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조를 노려보면서 입술을 잘근잘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심이다 싶어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현관문을 닫는 순간 에이미의 앙칼진 목소리가 문틈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두고 봐, 조 마치! 후회하게 될 거야! 매기와 조는 로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일곱성은 매우 재밌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빨간 귀신과 번쩍이는 요정, 아름다운 공주와 왕자가 번갈아 나올 때마다 모두들 넋을 잃고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쏙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극이 끝나자마자 매기와 조는 에이미 생각 때문에 가슴 한쪽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리가 저녁을 먹고 가라는 말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이미는 거실에서 얌전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들어와도 아는 척하지 않고 책에 얼굴을 파묻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극은 어땠어? 베스가 말을 걸어오지 않았더라면 마치 자매들은 엄마가 돌아오시기 전까지 무척 어색한 저녁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연극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준 조는 옷을 갈아입으러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조는 매우 당황한 모습으로 뛰어내려왔죠. 내 원고! 누가 내 원고를 봤니? 매기와 베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의 원고가 조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찬찬히 잘 찾아봐. 어디다 잘 간수해두고 못 찾는 거 아니니? 하지만 에이미는 아무 소리 없이 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으로 몹시 긴장하고 있었죠. 그런 눈치를 알아채지 못할 조는 아닙니다. 에이미! 너지? 내 원고에 손을 댄 사람이! 아니야! 에이미는 부인을 해보았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 내 원고를 어쨌어? 너 그게 어떤 것인지 알아? 빨리 내놔! 빨리! 조는 에이미의 어깨를 붙잡고 마구 흔들어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에이미는 작은 악마처럼 눈빛을 빛내며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잘 들어, 조 마치. 그 잘라놓은 거는 이제 볼 수 없을 거야. 내가 이 난로 속에 집어넣어버렸으니까. 에이미의 말에 모두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조는 너무도 놀라 말까지 더듬거렸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원고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가족이라면 모두 다 알아.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한 권 분량으로 멋지게 완성해 놓을 생각이었는데 이제 겨우 절반을 써놓은 건데 네가 그걸 어떻게 했다고? 조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베스가 겨우 조를 달래서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매기는 에이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스, 나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게 해주겠니? 베스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조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조는 자기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베스는 말없이 가만히 나와서 다락방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문 저쪽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조의 통곡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는 작은 다락방에서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방안을 뒹굴면서 분이 풀릴 때까지 울었습니다. 조의 원고는 마치가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였죠. 조는 나중에 위대한 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소설을 쓰곤 하였죠. 이번에 에이미가 태워버린 원고는 조가 그동안 정성을 다해서 완성시켜 놓은 단편소설 6편의 원고입니다. 조는 이 소설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끙끙거리며 고민을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원고를 모아 자랑스럽게 아빠 앞에 내놓으려고 했었는데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엄마가 돌아오시자 에이미는 더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매기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엄마는 에이미를 보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잘못했다, 에이미. 어서 조 언니에게 용서를 빌도록 해. 엄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자 에이미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조는 너무 울어 퉁퉁 부은 얼굴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식구들의 눈총을 더 이상 견딜 수도 없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자 조는 매서운 눈빛으로 에이미를 노려보았습니다. 난 널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러자 가족들은 모두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침실에서 조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가 화를 내는 이유는 엄마도 충분히 알고 있단다. 하지만 조, 성서에 화를 다음 날까지 품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서로 용서하고 내일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도록 해라. 알겠지? 사실은 조도 너무 화를 냈기 때문에 피곤하고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엄마 품에서 얼굴을 묻고 실컷 울고 싶었지만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에이미는 정말 너무했어요. 전 절대로 에이미를 용서하지 않겠어요. 이 소리는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에이미의 귀까지 똑똑히 잘 들려왔습니다. 너무해. 그렇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었는데. 이제는 에이미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지 말 걸 그랬어. 에이미는 조가 나오기 전에 먼저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불길한 전보. 전보요! 전보! 마치가의 벨이 요란하게 울리면서 우체부 아저씨의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나 할머니는 허둥지둥 나가서 전보를 받아왔습니다. 무슨 전보예요? 가족들이 모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거실로 모였습니다. 한나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전보를 가져다 마치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전보를 읽은 마치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급기야는 의자에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로리는 물을 가지러 식당으로 뛰어가고 조는 엄마가 떨어뜨린 전보를 읽었습니다. 남편이 위독하니 빨리 오기 바랍니다. 워싱턴 블랭크 병원. 모두들 돌이라도 된 듯 제자리에 굳은 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던 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굳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아버지한테 가봐야겠구나. 너희들이 엄마에게 힘을 주렴. 엄마가 없어도 너희들끼리 잘 지낼 수 있겠지? 매기가 다가가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가, 그 다음에는 베스가, 막내 에이미까지도 아무 말 없이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난 너희들을 믿는다. 그럼 지금부터 빨리 움직이자꾸나. 우선 조는 고모님께 엄마의 편지를 가지고 가거라. 돈이 필요하니 도움을 청해야겠어. 로리는 할아버지께 말씀 좀 드려주겠니? 맥이 짐 싸는 것을 좀 도와주렴.
엄마는 침착하게 자매들이 해야 할 일을 일러주셨습니다. 아직 어린 베스와 에이미는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두 아이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무사하실 거야. 베스는 건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에이미는 언니들 말 잘 들어야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모든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로리의 가정교사인 브루크 선생님이 엄마를 워싱턴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게 마음을 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가 안 계시는 동안 마치 자매들을 잘 돌봐주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고모는 엄마가 부탁한 금액만큼의 돈을 보내주었고 로리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급한 심부름을 해주었습니다. 이윽고 저녁 때가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치 그런데 웬일인지 조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는 어디 갔니? 글쎄요, 아까부터 보이지 않던걸요?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조는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 어딜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모두들 걱정했잖니. 큰언니 매기가 점잖게 야단을 쳤습니다. 조는 아무 말 없이 엄마에게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건 제 마음의 표시예요. 아빠를 위해서 써주세요. 이게 뭐니? 봉투를 열어보던 마치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무려 25달러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조? 엄마는 엄한 눈길로 조를 쳐다보았습니다. 25달러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큰 돈을 조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건 정당한 돈이에요. 남에게 빌린 것도 아니고 구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물건 하나를 팔았을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조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조의 머리를 본 가족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탐스러운 조의 머리카락이 싹둑 잘려나가 버린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짓을... 그 머리는 언니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잖아. 사내 아이처럼 그게 뭐야? 자매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보고 있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습니다. 그러나 로리는 조의 어깨를 툭 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역시 조답다. 나는 네가 더 좋아졌어. 조는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머리가 짧아지니까 기분이 상쾌해서 날아갈 것 같아.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머리 손질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돼. 그 시간에 원고 한 장을 더 쓸 거야. 마치 부인은 조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지만 조, 이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러나 조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난 아빠를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동안 머리카락을 소중하게 길러온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요. 아빠를 위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가족들은 조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로리만이 조의 뒤통수를 자꾸만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들 잠자리에 들거라. 엄마도 푹 자둬야겠어.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말이야. 자기 전에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잊지 말아라. 로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마치 가족들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은 일찍 꺼졌지만 12시가 되자 안방의 문이 살그머니 열렸습니다. 마치 부인은 딸들의 침대를 하나씩 돌아보면서 이불을 여며주고 아이들의 이마에 차례대로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병든 남편을 찾아 떠나지만 남겨두고 가야 하는 아이들 걱정에
엄마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 엄마가 떠나고 나서 마치 자매들은 한동안 잘 지냈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집안도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엄마의 간호를 받은 아빠도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편지가 날아오자 마치 자매들은 모두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반가운 편지 때문에 소녀들은 차츰 해이해져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죠. 매기는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조 역시 고모의 신경질에 짜증이 난다고 했습니다. 에이미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떼를 쓰기 일쑤였고 베스만이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의 병든 아이를 보살펴주고 돌아온 베스는 심하게 열이 올라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아이에게서 열병을 옮아온 것입니다. 매기와 조는 휴가를 내어 베스를 간호하고 에이미는 열병을 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염될 우려가 있어 고모댁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엄마께 베스가 아프다고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매기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한나 할머니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까지 아시게 되면 이제 겨우 회복하기 시작한 병세가 나빠질 수도 있어. 그러니 우리가 잘 간호해 보도록 하는 게 좋겠구나. 로렌스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을 불러 베스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매기와 조는 교대로 베스를 간호했습니다. 베스는 힘들고 어려운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결코 떼를 쓰거나 버릇없이 굴지 않았죠. 열이 높아져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이불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며 피아노를 치는 쉬닝을 하고 잔뜩 쉬어버린 목소리로 꺽꺽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로렌스 할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어린 소녀가 힘든 병을 앓는 것이 너무도 괴로워 피아노를 잠가버리고 집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매일 집으로 찾아와 베스의 상태를 살폈지만 베스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에게 알려야 할 것 같은데 언니 생각은 어때? 글쎄. 베스가 열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 사람 모두가 베스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얌전한 베스가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는지 놀라울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은 오랫동안 베스를 진찰하고 나서 뭔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나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치 부인이 돌아오실 수 있다면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나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죠. 그 소리를 듣고 매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조는 새파랗게 질린 채로 방을 뛰쳐나갔죠. 그리고 외투를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 우체국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에게 전보를 치려는 것이었죠. 모두들 베스의 병세를 걱정하고 있을 때 로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모두들 모여봐! 기쁜 소식이 왔어! 부르크 선생님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아저씨의 병세가 많이 좋아지셨다는 거야. 하지만 자매들은 기쁜 내색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스가 너무나 위중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로리는 어리둥절하여 자매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스가 너무 많이 아파. 방금 엄마에게 전보를 치고 오는 길이야. 조가 울먹이며 말하자 로리도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은 모두에게 아주 힘든 밤이었죠.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베스를 위해 모두들 힘을 합해 기도를 했습니다. 베스도 이런 가족들의 노력을 아는지 마지막 힘을 다해 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에는 모두들 지쳐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죠. 밤새 신음소리를 내던 베스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잠이 깬 사람은 조입니다. 조는 나쁜 꿈을 꾸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죠. 조는 베스의 침대를 보았습니다. 베스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잠이 들어 있었죠. 조의 가슴이 몹시도 두근거렸습니다. 베스! 베스! 조는 가만히 베스를 불러보았죠. 그런데 베스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조는 손가락을 세워 베스의 코 밑에 대어보았습니다. 가늘하게 살아있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벨이 급하게 울렸죠. 엄마다! 그 소리에 온 가족이 깨어났습니다. 조는 우당탕탕 계단을 뛰어내려가 문을 열었죠. 문 앞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가 헬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베스는? 걱정 마세요, 엄마. 베스는 아직 무사해요. 그제야 마치 보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자 베스의 병은 거짓말처럼 좋아지기 시작했죠. 에이미는 엄마가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안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베스가 완전히 낫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에 한숨을 내쉬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시자 그동안 엉망이 되었던 집안일이 빠른 속도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베스는 이제 많이 좋아져서 수프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에이미도 집으로 돌아왔죠. 마취가를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조금씩 거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시면 정말 더 바랄 게 없는데. 소녀들의 바람은 곧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씨의 병세가 좋아져서 곧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이 온 것입니다. 새로운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소녀들은 하늘을 돌아보면서 행복이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적지 않은 일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많이 자랐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매기는 이제 완전한 숙녀가 되었습니다. 남자아이처럼 짧게 잘랐던 조의 머리도 많이 자랐습니다. 베스의 건강도 거의 회복되어서 이제는 집안을 조금씩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에이미도 응석 부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마치 신의 집 대문을 부수기라도 할 듯 힘껏 흔들어댔습니다. 문을 열자 로리가 잔뜩 흥분한 모습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습니다! 모두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사이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중절모를 쓴 얼굴의 중년 남자가 브루크 선생님의 부축을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 자매의 아빠 마치 씨였습니다. 마치 씨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빠를 만나자 집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매기는 너무도 좋은 나머지 현기증을 느끼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런 매기를 보고 옆에 있던 브로커 선생님이 얼른 매기를 부축했죠. 조는 짧은 머리를 흐트리며 브루크 선생님에게 기대에 있는 매기를 노려보았고 로리는 그런 조를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얼굴빛이 창백한 베스였죠. 마치 씨는 성큼성큼 다가가 베스를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너를 잃어버리는 줄 알고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가족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빠와 베스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차와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나란히 둘러앉았습니다. 모두들 1년 전 크리스마스 기억해? 그때 우린 쓸쓸한 크리스마스라고 불평했었잖아. 맞아, 그랬었지.
그때로부터 딱 1년이 지났구나. 정말 힘든 한 해였어. 하지만 결국 이렇게 기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모두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제는 아빠도 돌아오셨고 난 너무 행복해. 베스의 말에 아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사랑스런 눈길로 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빠는 그동안 너희들이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다. 마치 씨는 무릎 위에 앉아있는 베스를 꼭 끌어안고 뺨을 비비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이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막내 에이미도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때도 쓰지 않고 언니들 말도 잘 듣고 엄마 심부름도 잘한다는 사실을 아빠는 잘 알고 있단다. 앞으로도 예쁜 숙녀가 될 거야. 소녀들은 아빠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행복한 마치신의 집에서는 즐거운 이야기 소리가 도란도란 흘러나왔습니다.